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모터스 분할전시장 BMW 지니어스 최효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BMW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뷰라 그래서 테슬라 모드라고도 많이 불리는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 그 기능을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약 3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했고,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320D의 시승 느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차량의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는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 가운데는 아무 표시가 없을 겁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간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를 켜는 방법은 센터 모니터에서 카에 들어가시고 나서 설정,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계기판을 눌러주시고, 이제 이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를 켜주시게 되면 이 계기판을 통해서 차량의 중앙에 이제 제 차량이 나오게 되고, 주변의 차량이 총 3차선까지 나오게 되고, 운행을 하면서 이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운행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 같은 경우는 계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차 시에는 앞에 있는 차량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할 때는 양쪽 차선까지 해서 총 3차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의 사실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 못한 차량이 이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깜빡이를 넣고 넘어가려고 하면 주황 색깔로 나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전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방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반자율 주행 버튼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뷰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차가 잡혔다라는 표시가 뜨게 되고 차선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차가 출발하게 되면 알아서 따라서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차를 계속 인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뷰에서는 일반적인 승용차, 버스, 그리고 오토바이를 다 인식을 하게 되고 아이콘도 표시가 됩니다. 지금 어시스턴트 뷰가 켜져 있는 상황이고 기능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앞 차량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차량도 지나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낮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야간에 뭐 라이트를 안 켠 차라든지 아니면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될 때 이 어시스턴트 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 어시스턴트 뷰가 굉장히 좀 쓸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어시스턴트 뷰에 인식을 했다는 게 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BMW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들어갔던 모델보다는 훨씬 더 갑자기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인식률이 좀 뛰어나졌습니다.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이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도 제일 최신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프로페셔널 안에서도 차선을 좀 더 잘 인식하고 중앙을 좀 더 잘 맞춰가고 좀 더 강한 코너가 있을 때도 잘 따라 나가게 됩니다. 이게 고객분들이 사실 이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를 좀 테슬라 모드라고 많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 테슬라에도 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코너에서는 그냥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잠깐 동안 손을 잠깐만 떼면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의 코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프로페셔널이 굉장히 잘 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화물차가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앞에 차가 나타나게 되면 어시스턴트 뷰에 인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반자율 주행을 켜놓고 어시스트 뷰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차선에 지나가는 차들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이게 낮에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는 생각보다 이 어시스턴트 뷰가 좀 굉장히 좀 쓸만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제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차량을 봤는데 이 차량이 없는 줄 알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 어시스턴트 뷰의 주황 색깔로 나타나면서 못 가게 막습니다. 제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의하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가고 있다가 깜빡이를 넣는다 라고 하면 뒤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최근에 출고가 되는 X5, 6, 7 모델들은 차선 변경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 주행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면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320D를 약 3만 킬로 정도 타면서 느꼈던 3 시리즈의 승차감 혹은 연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구매하게 된 계기가 실질적으로 옵션이 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는 그런 기능에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3 시리즈 자체의 퍼포먼스에서도 굉장히 끌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의 주행거리가 거의 3만 킬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 모니터에 연비창을 띄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 320D의 평균 연비,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연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31,994km를 탔고 평균 연비가 19.2km/L가 나왔고 평균 속도는 35.7km/H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스팅 기능으로 간 거리이고 요거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 작동한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균 속도가 35.7km라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분당까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내 주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좀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내 주행만 한다고 하시면 리터당 한 15에서 16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정도이고, 고속도로 주행만 한다면은 제가 이제 속초 같은 데 갔다 왔을 때는 한 22, 3km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32,000km를 탔을 때 누적 연비는 19.2km/L입니다. 네. 이제 3 시리즈 같은 경우 승차감을 딱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전에 지금 이제 F10 520D를 타고 있다가 3 시리즈로 변경을 한 거였는데 급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운행했을 때 좀 더 편안한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 해서 3 시리즈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 시리즈도 장거리 운행했을 때 충분히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넉넉한 힘,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느낌을 말씀을 도와드리면, 그러니까 F10 520D 모델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은 있지만 이전에 판매를 했던 F30 3 시리즈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는 시승을 좀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산 세단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좀 딱딱한 느낌이 강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요런 세팅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몸의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전에 탔던 F10 520D 정도 되는 실내 공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앞좌석에 제가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도 제 친구들이 탑승했을 때 뒷좌석에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 4명이 탔을 때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D의 출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320D의 간단한 스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90마력의 40.8토크, 0에서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8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6.8초라는 수치가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520D에서 넘어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훨씬 경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90마력의 40.8토크인데 520D보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좀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 나게 되고 지금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많이 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좀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연비적인 부분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디젤이니까 당연히 연비가 잘 나오는 게 맞지만 지금 평균 연비가 3만 킬로 누적 평균 연비가 19.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럽지 않은 연비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게 뭐 연비를 내려고 3만 킬로 동안 천천히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녔을 때 나왔던 연비입니다. 뭐 당연히 밟고 싶을 땐 좀 밟고, 그리고 천천히 갈 땐 천천히 갔을 때 이 19km라는 연비는 이 차가 주는 좀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 시리즈를 제가 한 3만 킬로 정도 타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을 이제 520D, F10 520D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두 모델 다 저에게 굉장히 좀 편안함을 주고 장점이 있었던 차량이긴 하지만 제가 3 시리즈를 타면서 느꼈던 건 3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만 설명을 도와드리면, 첫 번째는 출력하고 연비,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편의사양,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서라운드 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편안하게 느꼈었고, 그리고 4명이서 타기에도 충분했던 느낌을 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이노베이션 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주변이 다 나타나게 되고, 전방을 보여주지만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측면도 3D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라운드 뷰가 사실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초보 운전자나 주차가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편안한 옵션이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하만카돈 스피커도 이 차량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전사양도 괜찮지만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안전사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반자율 주행이 빠진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위에 3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나타났을 때 경고해주고 멈춰주는 기능, 그 다음에 측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차선 변경 경고 기능, 이렇게 많은 안전사항이 들어가 있고, 7 시리즈와도 동일하게 안전사항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또 이 3 시리즈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뷰에 대한 설정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계기판에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320D의 이제 롱텀 시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320D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연비도 좋고 운동 성능도 좋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BMW 320D 외에도 다른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단전 시장에서 상담 및 시승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